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올해도 이제 연말이 다가왔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투자나 뭐 경기나 이런 상황들, 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앞으로 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또 연말 정리를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또 좋은 소식, 또 나한테 얼마나 또 득이 되는 소식들, 그런 좋은 정보를 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연말 연시와 함께 또 많은 이런 가정에 있어서 건강과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내년 시장을 또 준비해야 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해봐야 할 시기인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부동산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소장님? 네,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뭐 가격에 우리가 상당히 뭐 민감하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또 즉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수도권 일부 지역들 또 수도권과 서울에 앞으로 내년이나 또 내후년 앞으로 25년도, 26년도에 공급량이 상당히 뭐 부족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또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수도권 지역들에 대한 또 이러한 공급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또 적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이 수도권에 대한 이러한 공급 물량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주택 건설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주택 건설 물량,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얼마나 이러한 지어지는 양이 얼마나 많냐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 기준이랄지 착공 기준이랄지 분양 자체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적은 데이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착공과 또 인허가, 분양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가 되었다라는 소식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계실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뭐 그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추석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이런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지만 그것들이 아마 상당히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 있어서 거의 수도권 지역 내에 270만 호의 급을 이제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맞추기 위해서 착공과 또 인허가 이러한 분양 물량들을 상당히 많이 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26년도나 27년도쯤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분양 자체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주택 착공 같은 것들, 착공의 이후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후에는 또 입주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인허가 기준으로 보시다면은 3년에서 한 5년 정도 보통 걸리기 때문에 입주 기간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데이터상으로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기간들 자체는 2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딜레이가 빠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주택 착공 물량에 상당히 데이터가 상당히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즉 가격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당히 결정이 되는 것이 이런 부동산의 국룰이기도 하죠. 그런 룰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의 공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뭐 금리랄지, 원자재 가격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러한 자재값이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양 시장의 대차가 상당히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고분양가가 나오는 원인들 자체도 이런 금리와 원자재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적인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수요와 공급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공급 물량 자체가 현재 뭐 건설사들이랄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공급이 상당히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뭐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즉 이러한 23년도 착공 통계죠.
서울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은 2020년도부터 22년 수준에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만큼 착공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도 못 미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량이 앞으로 향후 상당히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시를 해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적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또 26년도 이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히 가뭄이 날 거라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공급이 적다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으실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이유로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죠. 아무래도 요즘에 건설사들의 이러한 이슈랄지 최근에 뭐 LH나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급의 이런 불균형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겠죠. 공급이 적고 또 수요층은 꾸준히 수도권과 서울권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 자체가 초래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으로 보시면 서울 수도권의 이런 상호 관계가 있죠. 서울과 수도권의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23년도 하반기와 서울 경기권의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24년도에는 서울의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작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25년도에는 경기권과 함께 서울권도 마찬가지 공급 물량이 상당히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런 24년도, 25년도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올해 이제 명절 전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도 PF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이러한 자금 조달 지원, 금융적인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원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진 시장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건설사의 최근 이슈들도 마찬가지겠죠. 철근 사건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LH나 또 공급을 자연스럽게 늘려줄 수 있는 이러한 공기업들 자체도 이슈를 일으키면서 이러한 공사 지연이랄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급을 적재적소에 할 수 없게끔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이 미분양 자체가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미분양 자체가 5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 즉,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주택적인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접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5개월 연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우리는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최근 뭐 향후 부동산 시장에 한 20년 정도의 트렌드를 살펴보신다면은 공급과 수요가 감소되고 또 상승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변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였을 거고 그러한 데이터가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감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러한 미분양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반등의 시그널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러한 분양시장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또 약간 긍정적인 그러한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데이터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함께 선행 투자 상당히 많이들 접근하고 계시죠. 지금 뭐 20년도 이제 중후반 그때의 이제 가격대들로 상당히 많이 회귀를 했기 때문에 큰 조정을 받고 나서 상당히 많이 상승의 이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 부동산은요 아무래도 공급의 확대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리적인 입지 또 그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른 시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즉 이러한 개별성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학군이랄지 뭐 인프라랄지 또 일자리랄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큰 수요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과연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개발 호재와 함께
입지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업성이 좋은 곳에 즉 정비 사업이겠죠.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면서 뭐 재개발과 재건축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또 모아타운, 또 역세권 시프트랄지 역세권 정비 사업이랄지 다 각양각색의 이런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주면서 완화시켜 줄 테니 사업을 일으켜라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수도권에 이렇게 노후된 지역들은 이러한 정비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죠. 재건축 단지들도 마찬가지, 뭐 강남이나 여의도, 용산 이런 곳곳의 주요 핵심지 지역들에 노후된 30년, 40년, 이런 50년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초안의 이슈랄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완화 방법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점점 더 완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곳곳에 필요한 곳에 공급을 척척 해주기를 그러한 정권의 그러한 방향 자체가 서울시와 이런 국토부의 방향 자체가 그런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완화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뭐 지금도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자, 오늘 그 수도권에 대한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 공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고 도시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즉 사람들의 수요층과 또 그런 것을 바라보신다면은 향후 26년도, 27년도에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공급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도권 공급 물량에 대한 이슈 체크 시간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거비 상승이 예견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